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칼럼입니다. 방금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앉혔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TV에서 주장해온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죠. 저희가 주장한 것과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에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김병준 교수를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교수가 앉게 된 것은 공룡의 머리를 닭으로 바꾼 것과 비유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 우파 임내하는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공룡의 인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공룡을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딴 동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공룡의 머리를 자르고 거기에 끼워 넣을 다른 동물의 머리를 찾아가지고 그 공룡이 다른 동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찾아보니까 또 그 공룡의 머리에 대신해서 끼워 넣을 것도 없어가지고 찾다 마땅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좌파 흉내를 내는 이 닭의 머리를 올려놓았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같이 정도를 걷지 못하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집토끼 유권자들, 집토끼 지지층의 참 속마음은 한마디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룡과 닭의 조합이다. 참으로 해괴한 해법이죠. 김병준 교수가 과연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 이 정책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이건 좌파 정권이었다 이거죠. 이 좌파 정권의 골격을 만들고 간판을 세우고 했던 이 노무현 좌파 정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생각만 해도 넌더리를 내는 그러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정책 설계사, 그 정책 설계사가 바로 김병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물을 보수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머리에 앉혀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대수술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보수파 지지층, 그 집토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죠. 데리고 놀고 있는 거죠. 김성태가. 이게 김성태 혼자의 아이디어 있을 그럴 리가 없고 복당파 친이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완벽하게 괴멸시킨 역사의 죄인, 보수 우파의 역사적 죄인 명단에 이미 올라와 있다. 그렇게 봐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구성 그 안이 왜 나왔느냐. 이게 누가 봐도 캐묵은 이 방식이거든요. 뭐 한두 번 정치권에서 써먹었던 우려먹었던 방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자유한국당은 임명진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파 요설꾼, 그 임명진을 데려다가 신장 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가 뭐 된소리를 맞았죠. 된소리를. 그게 결국은 이 보수 우파 집토끼들의 이탈을 가져와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CVID, 완전하고도 complete, CV,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국에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아주 검증할 수가 있죠. I,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defeat, 그 패배, 완벽한 CVID, 그런 결과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결국은 임명진이라는 대표적인 좌익 그 요설꾼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이 재기의 그 밑바탕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죠. 이 재단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게 누구냐? 그건 제가 볼 때 임명진이에요. 임명진.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치는 감동입니다. 몇 차례 그냥 뭐 위기만 닥치면은 구성하는 그 비대위, 그건 그야말로 뭐 신장 개업용에 참 그야 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김성태나 또는 안상수, 뭐 김무성, 그 복당파 친이계도 이것이 뭐 별다른 감동이 없을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대위 구성이라는 꼼수를 부렸느냐? 그건 자기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김성태의 경우는 홍준표하고 뭐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원내대표 자리 지키고 또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비대위 구성까지 하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 거죠.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이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구원투수로 누굴 내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런 인물을 찾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럴 능력도 없었다. 김성태, 안상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무슨 장난거리처럼 별별 인물들을 다 거론하다가 슬그머니 내밀은 인물이 김병준이죠. 김병준 교수. 무슨 의원총회에서 이 인기투표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굳이 예견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룡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공룡도 곧 사멸할 것이고 머리를 빌려준 닭도 곧 그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자유한국당은 한 달 전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이번에 김병준을 앉힘으로써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 붕괴의 속도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붙게 될 것이다. 속도가. 참 저는 이런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김병준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초반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총리감을 찾지 않고 이 좌파 진영에서 김병준 교수를 내정했다가 별다른 약효를 거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낭패를 봤던 것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 위원장에 앉힌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이 뼈대를 만든 그 설계사, 아키텍트, 그 설계사였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집토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우파 정치 세력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친이계 복당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김성태, 이 사람은 끝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독배를 들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온 저 윤창중의 직관이랄까요? 또는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웃기는 장면이 오늘 있었죠.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가 김병준 교수를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에 인준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은 전형적인 해바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에 힘이 있느냐, 이 다 망해버린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도대체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만 오로지 이 몰두하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해바라기 체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죠. 정말 같은 여의도 이 정치판에서 있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 이런 정당을 한테 그 부끄럽지도 않는지 말이죠. 어떻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수 있느냐.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 때도 똑같았어요. 이런 정당이, 이런 순종적이고 이런 권력지향적인 해바라기 정당이 과연 재기에서 보수우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창출하는 데까지 성공한다 해도 그 정권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고도 절실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오히려 그 임명진 때보다도 더 위기감이 더 지금 없는 거 아니냐. 또다시 김병준이라는 인물을 앉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김병준 교수 역시 이 복당파 친이계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시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의견 차이로 또 충돌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시들어가 버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친이 친박계의 갈등과 마찰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공중 분해로 치닫게 되는 거 아니냐. 보수우파 집토끼 지지층이 이런 보수우파 정치 세력의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참 괴로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이죠. 그렇다고 잘 될 겁니다. 또 아니면 또 무슨 논평이나 칼럼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이런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참 처참한 이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 여러분이나 저나 참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는 처참한 몰락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로 삼아서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윤창중이 쓴 4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 속에서 정치와 인생을 기록했던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순간을 기록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에 펜 하나 갖고 단연코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도서 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십시오.